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성희 EBS 강사의 진짜 공부, 가짜 공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마인드셋입니다. 가짜 공부를 멈춰라. 가짜 공부 시대.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사교육입니다. 초등에서부터 국영수 위주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분명히 입시에서의 성공일 겁니다. 입시에서 앞서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가정은 선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체능 사교육도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국영수사과로 대표되는 일반 교육의 사교육비가 모든 과목에서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점점 선행으로 입시에서 승부를 하려는 최근의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초등에서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의 격차가 교육비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이 높으면 교육비 지출이 높습니다. 선행을 하든 현행을 하든 공부물이라고 부르는 학생의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은 학원을 다녀도 학생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시에서의 성공 공식에는 선행, 재능, 노력이 주요 변인입니다. 선행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하기 애매한 사례가 매년 존재합니다. 바로 현행의 힘으로 최고 수준의 성취를 한 학생들입니다.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 가짜 공부는 공부의 목적을 고민하지 않는다. 시키는 공부만 억지로 한다. 주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다양한 경험이나 독서량이 부족한 편이다. 슬럼프에 취약한 편이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 꿈이 없고 현실이 힘들기만 하다. 진짜 공부는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확신이 있다. 공부를 위해서 게임,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다. 시험 기간 외에도 항상 습관처럼 공부한다. 몰입해서 공부한다.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편이다. 실패하면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간다. 가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신호들로 나에게는 꿈이 없다. 억지로 공부한다. 숙제하면서 매일 짜증낸다.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놀면서 푼다. 공부보다 스마트폰, 게임이 훨씬 재밌다. 가짜 공부는 고등에서 무너진다. 공부의 이유를 모르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대표적인 가짜 공부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모든 과목이 평가됩니다. 고등학교부터 상대평가입니다. 가짜 공부가 고1부터 무너진 이유는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시험의 시험 범위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한 과목에서 1등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상위 4%가 분명하게 변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능은 정시 비율 확대가 되면서 졸업생들이 대거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생들 중에서도 인서울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1등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가짜 공부. 고등학생 중 다수는 수업 중에 잠을 잡니다. 학교 안의 학생과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모님들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우울한 이유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험기간에는 잠자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공부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도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공부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소수입니다. 다수의 학생은 미련한 마음 상태로 공부에 임합니다. 공부법이 문제다. 과정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말 혼이 담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았다는 말은 재능이 아닌 그들의 엄청난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은 교과서를 암기할 정도의 열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능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기 전까지는 재능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미래가 없다.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지장받는 것이 지속된다면 이는 게임 중독의 신호입니다. 온라인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거나 유도하는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게임을 한다면 혼자 사는 작품성이 높은 게임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게임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게임이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지 잘 살피세요. 자신의 일상이 방해를 받는다면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주로 접하고 주의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능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자녀에게 아이패드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스마트폰에게 넘어갑니다.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내가 필요할 때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능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생을 위한 진짜 공부 7단계. 생각이 변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혹시 지금 공부도 생각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먼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무심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뜨겁게 하루를 살고자 하는 학생들을 차갑게 시키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작거리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세상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열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태도로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삶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살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성과 감정의 힘싸움입니다. 주변의 많은 요인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자신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결국 성공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모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치열하게 독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공부는 누구나 힘들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폰을 참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참다가 지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을 빼다가 요요 현상으로 전보다 더 살이 찝니다. 참으면서 공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의 목적 정하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부업자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만의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공부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공부법이 모두에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법 이전의 동기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공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생존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되는 것이지만 일을 못하면 생존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일찍 잔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꺼놓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지운다. 유튜브 영상을 의미 없이 보지 않는다. 최신 영화는 대학 입학 이후에 본다. 최신 유행하는 음악에 관심을 끈다. 음악은 가사가 없는 경험만 듣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남들이 쉴 때 공부한다. 시험 끝나고 남들이 한바탕 놀 때 나는 공부한다. 체육대회가 끝난 날에도 공부한다. 공부의 재미부여하기.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만 결국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공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애정 어린 눈길로 쳐다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공부에 관심이 생기고 살짝 재미가 느껴질 때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공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천직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공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이 생각하는 목표를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돈과 명예만을 쫓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 만들기로 시작하기. 일단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은 최근 연구들이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변화를 원한다면 의지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며 열정을 불태우면서 의지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의지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한 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행동과학자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환경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목표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환경을 정돈하고 목표에 적합하게 꾸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의지력을 최소한으로 발휘하면서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늦지 않습니다. 환경은 성인 범죄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자극을 없애는 것입니다. 침대가 없는 곳으로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있는 침대가 있는 내 방보다 공부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으면 침대에 누워서 무의미한 유튜브 신청을 하는 행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자극들을 제거해버리면 행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때는 자극을 없애는 데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스마트폰을 하고 싶고 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의지력을 발휘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공간을 살펴보세요. 시야에 들어오는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버리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공부를 위한 최고의 자극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책이 가득한 것은 학구열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열중해서 공부하는 이들은 나에게 집중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 자극들이 모인 곳이 도서관이죠. 지역의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면 평소보다 공부가 더 잘 됩니다. 도서관에 자주 들러보세요.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라면 공부에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사실 GRIT밖에 없습니다. 저도 같은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GRIT는 미국의 심리학자 더크비스 박사가 개발한 개념으로 열정, 끈기, 끈질기, 노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기술을 얻게 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연습하면 자신에게 흥미롭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을 갖고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힘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부에 적용해보면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맞추고 습관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공부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일정 구단은 역사상 최고의 바둑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60회의 우승 경험을 했고 그는 자신의 져서 고수의 생각법에서 프로 바둑 기사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밥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오늘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걸페도 먹어야 합니다. 1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먹은 밥이 좀 맛있다고 해 흥분해서도 안 되고 맛이 없다고 짜증을 내서도 안 됩니다. 성리의 세계에서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들은 수많은 실패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가 금방 극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패를 대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성공하기까지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애플을 처음 창업했을 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애플을 다시 창업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은 반복되면 학습이 되어서 나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우리 행동은 약 45%는 습관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습관대로 행동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습관은 강렬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은 쉽게 만들 수 없는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습관처럼 공부를 해야 힘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의 공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실천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성공에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습관의 무서운 힘은 이것이 누적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한 번이라도 이를 경험하고 나면 스마트폰을 보기만 해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이를 열망이라고 합니다. 열망을 습관하면 쾌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화의 습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나의 하루 공부 중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지속된 습관은 중독과도 비슷합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릴 겁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때 스마트폰을 자꾸 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없애는 대신에 나의 스트레스를 달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굴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쁜 습관을 없애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만들며 나의 하루가 나아집니다. 몰입력을 기르기.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는 시대에 몰입은 필수입니다. 마이, 즉 센트 마야이 교수는 몰입 후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고 말합니다. 몰입의 감정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숨이 차도록 뛰면서 축구를 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흠뻑 빠져있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일이나 공부는 고통스럽고 쉬거나 놀아야만 즐겁다는 통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몰입이 되면 일과 여가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극관에 전환하는데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작업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본격적인 몰입을 시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꺼서 가방에 넣거나 다른 방에 두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는 곳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도록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것에서 공부가 잘 됩니다. 이는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진짜 인생으로 나아가기. 진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중요하고 사회에서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쫓을 이유는 없습니다.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생긴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회적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안 해도 법에 저촉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겁니다. 공부나 일을 기여하면 분명히 발전이 더딜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요? 이걸 아무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할 때 진짜 공부가 시작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가치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격차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진짜 공부라는 자녀를 만드는 부모 역할, 공부의 본질을 갖춘 아이로 기른다. 초등 단계는 자신을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관심을 갖고 세상과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면 공부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체육대회 때 반별 안무를 연습하면서 동아리 축제를 하면서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경험과 사건들이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눈에는 감정이 이성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초등에서 공부에 질려버린 학생들의 공부 정서가 망가지면 중학교 이후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우선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습관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습관으로 굳어지면 두뇌는 이것을 초기 설정으로 이어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힘든 노력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부모가 필요할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로 키운다.
시대는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 부모 세대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의 공식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일단 명문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응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면 적응해서 맞춰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자랄 겁니다. 부모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정서적 유산은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성공한 이들 중 다수가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문해력 문제를 공감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손잡고 도서관에 가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경제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정말 괴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공부 너머의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탁월함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서 좋겠습니다.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가정에 생기가 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